여러분의 OTT 구독료 안녕하신가요? 국내 OTT를 구독하는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월 13,000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OTT 플랫폼이 참 많습니다. OTT의 선두주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를 추격하고자 하는 많은 글로벌 OTT 서비스 간의 구독 전쟁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전달해드릴 글로벌 콤픽은 표류하는 구독자를 잡아라, OTT의 달라진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콤픽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백서, 보고서, 관행물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이번 달 글로벌 콤픽을 전달하는 저는 메타코미디의 CEO 정영준입니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스트리밍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하는데요.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7일 국내에 상륙한 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그에 맞서는 다양한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치열해진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고집했던 구독 모델을 버리고 광고가 포함된 저가 상품 출시를 선언하기도 했죠. 치열한 전쟁터가 된 OTT 시장. 오늘은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의 글로벌 OTT의 동향과 각 OTT 서비스별 생존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7일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한 후에 OTT 시장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한국 초기의 OTT 서비스는 2004년 10월 오픈한 판도라 TV입니다. 당시 UCC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판도라 TV는 2007년에 유튜브보다도 먼저 UCC로 생기는 수입을 업로드와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아프리카 TV, 다음 TV 팟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OTT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변하였는데요.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토종 OTT 서비스들은 서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웨이브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합작으로 런칭된 서비스로 국내 지상파 3사와 다양한 종합 편성 채널을 볼 수 있는데요. 웨이브는 TV 채널에서 방송이 시작된 직후 바로 볼 수 있는 퀵 VOD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인앱 결제 의무로 시끌벅적한 와중에 구글보다 먼저 인앱 결제를 도입한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가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제 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이탈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까지 껴안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빙도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부담을 사업자가 안고 갔습니다. 티빙은 넷플릭스, 웨이브 뒤를 이은 국내 3위 OTT인데요.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약 324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티빙은 CJ ENM을 등에 업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채널의 무료화를 선언한 티빙은 초창기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언제부터 도깨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일 정도로 국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기도 했었죠. 또한 티빙은 2021년부터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후발주자로 OTT 시장에 뛰어든 쿠팡플레이의 행보는 독보적인데요. 웨이브, 티빙의 콘텐츠 투자 규모의 반도 못 미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축구 월드컵 예선 리그, 독점 오락 및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월 방문자 300만 명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쿠팡플레이를 이용하는 구독자들은 넷플릭스와 겹치는 콘텐츠가 거의 없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각 채널별로 흩어져 있는 스포츠 방송 구독자들을 쿠팡플레이어 한 곳에 모으기도 했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OTT 서비스들은 자사 서비스에 화려한 색을 입히며 적극적으로 국내 구독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구독자들의 OTT 구독 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콘텐츠인데요. 구독자 50.7%가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OTT 구독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구독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23년까지 2,300억 원을, 웨이브는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요. 쿠팡플레이는 SNL 코리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의 다양한 생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의 구독자 전쟁은 이제 초읽기를 시작하였으며 넷플릭스, 유튜브 양대 산맥을 깰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OTT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다 하면 인터넷과 방송의 모든 이목이 쏠리는 기업이죠. 넷플릭스가 유명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사실은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는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비디오 대여, DVD를 거쳐 현재 스트리밍 위주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넷플릭스는 2022년 4월 말 유료 구독자의 증가 수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6개월 동안 70% 이상 주가 폭락이 있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철학으로 고집했던 구독 모델을 포기하고 광고가 포함된 저가 상품을 출시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실적 하락 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뒤 대대적인 계정 단속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OTT 산업 전체의 문제인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안테나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총 OTT 구독자 증가 수는 3,740만 명으로 전 분기의 하락세가 반전되었고 YOY에 비교한다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수치는 가입 해지 데이터인데요. 2,980만 명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하락하였지만 다른 미디어 기업들은 크게 성장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2022년 1분기 가입자가 780만 명, 피커은 350만 명, 디즈니 플러스는 79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OTT 시장은 전년도 대비 27.8%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6.9% 성장하여 2025년에는 3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언급되었던 디즈니 플러스는 런칭 1년 만에 7,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오프라인 손실을 만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하락과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OTT 시장은 이른바 쩐의 전쟁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은 레드오션으로 진입한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 2022년 약 137조 원을 신규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디즈니가 신규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 23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까지 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170억 달러 신규 콘텐츠 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여기서 반가운 소식은 이른바 K 콘텐츠의 맛을 본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계획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021년에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발굴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OTT의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에서 다양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중국 OTT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OTT 구독자는 2020년 기준 9억 5,500만 명으로 그야말로 초대형 시장입니다. 2018년 기준 4억 2천만 명이 이용하던 시장이 2년 만에 127% 성장이라는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있죠. 중국 OTT 시장 매출은 2020년 95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 규모입니다. 현재도 연평균 12.7%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에는 173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예측합니다. 이는 서유럽 시장 전체보다 크고 아태 지역 전체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현재 중국의 모바일 문화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시장은 누가 선점하고 있을까요? 바로 iQIYI와 텐센트 비디오입니다. iQIYI는 중국 내 OTT 시장 점유율 45%, 텐센트 비디오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로 시야를 넓혀보더라도 최상위 기업 5개사 중 3,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QIYI는 1억 1,900만 명, 텐센트 비디오는 1억 2천만 명, 유쿠투도 9천만 명으로 구독자 숫자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자국 내 시장으로만 전 세계 OTT 구독자 10억 명 중 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니까요. iQIYI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201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당시 알리바바 산하의 유쿠에 밀려 수익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는데 양질의 콘텐츠로 점차 회원수를 늘려가며 19년 회원수 1억 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iQIYI는 설립 8년 차에 나스닥 진입에 성공하고 세간에서는 중국판 넷플릭스라는 호칭까지 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하였으나
11년째 적자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iQIYI는 대규모 인원 감축에 돌입하며 콘텐츠 발굴 및 제작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2년 현재 10년 넘게 이어진 적자 꼬리를 끊어내고 최초로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iQIYI의 행보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흑자가 유지될 수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텐센트 그룹이 운영하는 텐센트 비디오는 2011년 런칭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유쿠와 투도어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중국 국민 메신저인 위챗 동영상 기능을 이용할 때 텐센트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여 현재는 중국 내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받은 어플리케이션 탑 10위, 19년 기준으로 1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텐센트 비디오는 신규 콘텐츠 자체 제작이 뛰어난 안목이 있고 구독자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미국의 HBO 방송 프로그램 및 텐센트 제작 드라마를 통해 구독자를 묶었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에 집중하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게임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며 게임 방송 시청자를 구독자로 유입시켰습니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OTT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QIYI는 한국 콘텐츠 판권을 사들이고 텐센트 비디오는 미국 HBO, 워너브라더스, 폭스, 유럽 소재의 스튜디오와 협약을 맺고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글로벌 OTT 시장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미국, 중국의 글로벌 OTT 생존 전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콘텐츠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글로벌 콘텐츠 정보 픽, 콘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